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300m 떨어진 골목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112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이상한 일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우리 가게 옆 국밥집에서 매일 새벽 3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 울음소리. 혹시 범죄 아닌가 싶어서요. 신고자는 옆 건물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미경 씨, 48세였습니다. 그녀는 20년째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출동한 경찰이 국밥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여기 계세요? 경찰입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붉게 부은 눈, 밀가루 범벅이 된 앞치마,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봐요. 경찰이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깨진 그릇 파편들이 널려 있었어요. 냄비 7개마다 끓고 있는 국물. 벽면에는 온통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금 2스푼, 간장 3스푼, 설탕 반 스푼, 그리고 한쪽 구석 낡은 액자 속 할머니 사진 앞에 놓인 소주 한 병과 국밥 한 그릇.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성이 손에 쥔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명화의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맛을 찾고 있어요. 제 시어머니의 손맛을요. 정확히 그 맛을 찾을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어요. 경찰관 이정수 경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분은 어디 계신가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대체 이 며느리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고 울고 또 끓이기를 반복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펼친 94일간의 눈물겨운 사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국밥집의 이름은 명환의 국밥이었습니다. 1987년부터 35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곳이에요. 주인은 올해 75세인 박명화 할머니였죠. 아니, 정확히는 이었습니다. 박명화 할머니는 2021년 10월 7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6개월. 그리고 그해 12월 23일 새벽 4시 30분 평생을 함께한 국밥집 주방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며느리 이수진 씨가 국밥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3시부터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한다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더구나 상주는 남편인 강민수 씨였는데 정작 며느리가 매일 새벽 가게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진 씨는 매일 30인분 이상의 국밥을 끓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2인분이었어요. 명화 할머니가 평소 준비하던 양이었죠. 하지만 가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끓이고 맛보고 한숨 쉬고 버리고 또 끓이고 맛보고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12월 26일 김미경 씨가 처음으로 수진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수진 씨, 장사 안 하실 거면 재료비라도 아끼셔야지. 하루에 얼마나 드는데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재료비요? 하루에 대략 12만 원쯤 들어요. 사골 5kg, 무 3개, 대파 2단, 마늘 1망, 고춧가루, 소금, 간장. 정확히 시어머니가 쓰시던 양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걸 다 버린다고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니. 저는 지금 찾는 중이에요. 시어머니의 그 맛을요. 정확히 그 맛을 찾을 때까지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김미경 씨가 슬쩍 맛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꽤 맛있었죠. 국물이 진했고, 무는 적당히 익었고, 양념도 잘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 정도면 충분히 맛있는데요? 시어머니 국밥도 이 정도였잖아요. 하지만 수진 씨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시어머니 맛이 아니에요. 뭔가 빠졌어요. 그 특별한 뭔가가 아직 한참 멀었어요. 김미경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22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수진 씨의 고군분투는 계속되었어요. 매일 새벽 3시면 국밥집 불이 켜졌습니다. 정확히 3시 정각이었어요. 명화 할머니가 평생 지켰던 시간이었죠. 국물 끓이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새벽 공기를 타고 서문시장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1월 5일 새벽 이상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김미경 씨가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수진 씨의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깜짝 놀라 뛰어간 김미경 씨. 수진 씨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깨진 뚝배기 10개가 널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죠.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노란 공책 한 권, 물에 젖어 번진 글씨들. 수진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쳤어요?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봐도 모르겠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남긴 레시피인데 정확한 양도 없고 설명도 너무 애매해요. 손맛, 눈대중, 적당히 느낌대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김미경 씨가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책을 열자 휘갈겨 쓴 글씨들이 보였어요. 무 삶을 때 마이너스 어슷하게 큼직막하게, 물은 손가락 2마디 정도, 너무 물렁하면 안 됨. 아삭한 느낌 남아야 함. 사골 우릴 때 마이너스 하루 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불새기는 보글보글. 물이 줄면 찬물 말고 뜨거운 물 부어야 함. 이게 핵심. 양념장 마이너스 마늘 많이, 파 적당히, 고춧가루는 빨간 맛이 돌 정도. 간장은 진간장, 국간장 반반. 설탕은 살짝만. 참기름은 마지막에. 국물 간 맞출 때 마이너스 소금으로만 하면 안 됨. 국간장도 같이.
비율은 느낌대로. 손님 얼굴 보고 조절. 이게 레시피예요? 김미경 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 이 공책은 유일한 단서였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레시피는 참고만 하고 나머지는 손님 얼굴 보고 결정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대충 적으신 거예요. 김미경 씨가 수진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 씨, 혹시 시어머니가 요리하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있죠. 12년 동안 봤는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정확히 재현해야 할 줄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던 건데 막상 혼자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요. 소금을 몇 스푼 넣으셨는지, 물을 정확히 몇 센티로 썰으셨는지. 그때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1월 10일 새벽마다 계속되는 소음 민원, 그리고 이상한 행동. 주변 상인들의 신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경찰은 수진 씨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이정수 경위가 1월 12일 오후 2시 국밥집을 정식으로 방문했어요. 이수진 씨 맞으시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왔습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건 없으신가요? 필요하시면 상담센터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경위님. 저는 정말 정신 멀쩡해요. 그저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시어머니의 맛을 완벽하게 복원해야 해요. 약속이요?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진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수 경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수십 개의 메모들. 1월 3일 시도 실패. 너무 싱거움. 1월 5일 시도 실패. 국물이 탁함. 1월 8일 시도 실패. 무가 너무 물렁함. 냉장고 안에는 재료들이 빼곡했어요. 사골, 무, 파, 마늘. 모두 신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시면 본인 건강도 해치고 주변에도 피해가 됩니다. 조금 쉬시는 게. 못 쉬어요. 수진 씨가 소리쳤어요. 이정수 경위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3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지킨 이 맛을 제가 한 달 만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이에요. 저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1월 20일 김미경 씨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수진 씨가 매일 버리는 국밥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하루에 30인분씩 만들고 그중 28인분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맛본 2인분만 제외하고요. 한 달이면 840인분. 재료비만 해도 360만 원이 훌쩍 넘었죠. 김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분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남편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수진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사실 저희 남편이 매일 반대해요. 국밥집 그만두고 가게 팔아버리자고. 지난주에도 큰 싸움했어요. 남편은 제가 미쳤다고 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 나갔다고.
그럼요. 그래도 전 못 그만둬요. 못 그만두겠어요. 이게 제가 시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머니였어요. 친엄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야 해요. 김미경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 씨, 언니, 저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친부모 얼굴도 몰라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저한테 밥 먹이고, 일 가르쳐주고, 며느리로 받아주고,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월 25일 밤이었습니다. 김미경 씨를 비롯한 동네 아주머니 3명이 분식집에 모여 수진 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 며느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를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게. 우리 며느리였으면 진작하게 팔아서 돈이나 챙겼을 텐데. 근데 남편은 왜 말리는 거야? 그야 돈 문제도 있고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남자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리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 그날 밤 11시 국밥집에 불이 켜졌어요. 수진 씨와 남편 민수 씨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이걸 원하시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절대 모른다고요. 내가 뭘 몰라. 내가 어머니 친아들이야. 내가 더 슬프고 아프다고. 그럼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머니 가게 그냥 팔아버리고 끝? 35년 동안 어머니가 지킨 이 가게를 그냥 남한테 넘기고 끝? 그게 현실적이잖아. 우리가 국밥집 할 능력이 있어? 어머니만큼 할 자신 있어? 그래서 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어머니 맛을 완벽하게 익혀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아니,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벌써 한 달이야, 한 달. 근데 아직도 못 찾았잖아. 쾅!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미경 씨가 깜짝 놀라 뛰어갔어요. 국밥집 문을 열자 수진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약했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수진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수진 씨의 손에는 여전히 그 노란 공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았어요.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2시간밖에 안 주무신 것 같은데요.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고 극심한 영양 실조 상태입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민수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이제 그만하자. 제발. 너까지 잃으면 나는 어떻게 해? 수진 씨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어머니 손맛을, 어머니와의 약속을 제가 반드시.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명화 할머니의 레시피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수진 씨는 정말 그 맛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22년 2월 3일 목요일, 수진 씨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였어요. 눈을 뜨자마자 찾은 게 그 노란 공책이었습니다. 공책, 어디 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최소 2주간 절대 안정하래. 퇴원해도 한 달은 쉬어야 한대.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벌써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 시간이 없긴 뭐가 없어. 건강이 먼저야.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월 10일 수진 씨는 강제 퇴원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다시 국밥집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미경 씨를 비롯한 동네 아줌마 5명이 함께 했어요. 수진 씨 혼자 두면 또 쓰러질 게 뻔했거든요. 수진 씨, 우리가 도울 테니까 천천히 해요. 그 맛 꼭 찾아낼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줄게요. 오전 5시 국밥집 주방. 6명의 여자가 둘러앉아 노란 공책을 펼쳐놓고 회의를 했어요. 자, 이 부분 봐요. 사골 우릴 때 하루 반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36시간인가요? 38시간인가요? 명아 할머니는 보통 아침 5시에 사골을 넣었어요. 그럼 다음날 저녁 7시쯤 건졌어요. 그럼 38시간이네요. 근데 계절마다 달랐어요. 여름엔 36시간, 겨울엔 40시간. 날씨 보고 조절하셨어요. 그럼 온도가 중요한 건가? 수진 씨가 필기를 했습니다. 모든 증언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못 써는 법은요? 어슷하게 큼직막하게가 대체 얼마나 큰 건데요? 아, 그거 내가 봤어. 대충 3cm 정도? 아니다, 4cm? 아니야. 명아 할머니 손이 작았잖아. 그분 손가락 2마디 정도였어. 그럼 5cm네. 우리 손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5일에는 5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사골 육수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38시간 중불에서 끓였어요. 물이 졸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찬물을 부으면 온도가 떨어져서 육수 맛이 변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는 정확히 5cm로 잘랐어요. 어슷하게, 큼직막하게. 삶는 시간은 15분. 너무 삶으면 물렁해지고 덜 삶으면 딱딱했습니다. 양념장은 마늘 5쪽, 대파 1대 반, 고춧가루 3스푼, 진간장 2스푼, 국간장 2스푼, 설탕 반 스푼, 참기름 1스푼. 정확한 비율이 나왔어요. 자, 이제 맛을 볼까요?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어때? 수진 씨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어머니 맛이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딱 짚어 말할 수는 없는데 시어머니 맛은 이것보다 더 수진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김미경 씨가 함께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명화 할머니의 국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맛있을 수도 있었어요. 수진 씨,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맛있는데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명화 할머니의 초등학교 동창인 정순덕 할머니였어요. 여기 명환의 국밥 맞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명화 시어머니 며느리예요. 아, 수진이 맞구나. 명화가 자랑 많이 했어. 며느리 잘 뒀다고, 딸보다 낫다고. 순덕 할머니가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메모들, 바닥의 흔적들, 냉장고 가득한 재료들, 그리고 수진 씨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명화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 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할머니, 혹시 시어머니 요리법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정확히 그 맛이 나는지. 순덕 할머니가 한참을 멍하니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명화가 만든 국밥은 레시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든 거야. 35년이라는 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손님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리며 끓인 국물. 그게 어떻게 공책 몇 장으로 전해지겠어?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못 찾는 건가요? 순덕 할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을요. 수진아, 명화가 내게 바란 건 그게 아닐 거야. 똑같은 맛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이 정성을, 손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아니에요. 수진 씨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진아, 내 맛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우리 가게의 전부다. 이 맛만 지키면 우리 가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전 어머니와 약속했어요. 이 맛을 지킨다고. 순덕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그래, 명화가 그랬구나. 그 고집쟁이가 끝까지. 아이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순덕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명화랑 75년을 알고 지냈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지. 그 친구 성격 누구보다 잘 알아. 명화는 말이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절대 짐을 지우지 않는 사람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말이야, 명화가 작년 9월에 나한테 뭔가를 맡긴 게 있어. 봉투 하나. 내가 죽으면 수진이한테 전해달라. 근데 너무 빨리 주지 말고 수진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주라고 했는데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순덕 할머니는 이틀 후인 2월 17일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 봉인된 채로요.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며느리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화가 2021년 9월 5일에 맡겼어. 병원에서 암 진단받기 정확히 한 달 하고 이틀 전이었지. 그때 명화가 말했어. 순덕아,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이걸 수진이한테 꼭 전해줘라고. 수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더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2장이 나왔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명화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짐을 남기는 것 같아서.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아, 사진 뒤를 봐라. 내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내가 진짜 바란 게 뭔지, 그걸 알게 될 거야.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깨달아야 했어. 말로 설명하면 이해는 해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테니까. 수진아, 고마웠다. 내가 내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내가 내 딸이어서 고마웠어. 사랑한다. 엄마가. 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1987년 3월 15일 가게 개업 날이었습니다. 젊은 명화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뒤에는 갓 태어난 아들 둘을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도 보였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적힌 글씨. 1987년 3월 15일 개업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가게로 두 아들 대학 보냈다. 이 가게로 가족을 지켰다. 이 가게가 내 자부심이다. 하지만 이 가게는 나를 많이 힘들게도 했다. 35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다. 여행도 못 가봤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에게 내 선택이었고 내 인생이었으니까. 두 번째 사진은 5년 전 것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명화 할머니와 수진 씨가 함께 주방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명화 할머니가 수진 씨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둘 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수진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2017년 11월 3일 오늘 수진이가 처음으로 혼자 양념장을 만들었다. 내 맛이 아니었다. 그런데 맛있었다. 아니, 어쩌면 내 것보다 더 맛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것과는 다른 수진이만의 맛. 그때 알았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맛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 가게의 미래는 똑같음이 아니라 계속됨이라는 것을. 수진아, 내 손맛으로 만들어라. 내 방식으로 해라.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그게 이 가게가 살아남는 길이다. 내 맛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나만의 것이니까. 너는 너만의 맛을 만들어라. 그게 내가 진짜 바라는 거다. 나는 내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내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내 길을 가길 바란다. 수진 씨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니,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김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똑같은 맛을 원한 게 아니라?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끄덕였어요. 아니,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멍청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내 맛 잃어버리지 말라는 건 레시피를 똑같이 재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음을, 이 정성을, 손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수진 씨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수진아. 이제야 알았구나. 명화가 진짜 바란 게 뭔지.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국밥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민수 씨, 김미경 씨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명화 할머니의 사진 앞에 소주잔이 놓였죠. 그리고 수진 씨가 직접 만든 국밥 한 그릇. 수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맛에 집착했는지. 민수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해야 해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의 기억이 12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2010년 봄이었어요. 제가 26살 때였죠. 그때 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2010년 4월 수진 씨는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취직이 안 됐어요. 200군데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통장 잔고가 32,000원이었어요. 집세는 밀렸고 전기도 끊길 지경이었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 할인 시간 기다려서 먹고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정확히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경기도 어느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기였대요. 생후 3개월쯤. 이름도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수진 씨는 고아원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공부는 곧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죠. 하지만 대학 생활은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방학 때 집에 갔어요. 명절에도 집에 갔죠. 근데 전 갈 곳이 없었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정말 외로웠어요. 졸업 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연고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정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제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3,500원짜리 컵라면도 못 사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때 대학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친구였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수진아, 우리 동네에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대. 일하면 밥도 주고 월급도 준대. 일단 내려와 봐라고요. 수진 씨는 남은 돈 3만 원으로 대구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대구로. 그렇게 명환의 국밥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뀐 날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명화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들었는데. 명화 할머니가 수진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말라깽이 몸, 낡은 옷, 피곤한 얼굴. 하지만 간절한 눈빛.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먹고 다녀요. 거짓말. 볼이 쏙 들어갔고 눈에 핏발 서 있고 손 떨리는 거 다 보여. 일단 앉아. 밥부터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일만 앉으라니까. 명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수진 씨는 얼떨결에 앉았습니다. 명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5분 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무가 큼직하게 들어있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국밥. 먹어. 하지만 말 많으면 식어. 빨리 먹어.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맛있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맛이 따뜻함이었어요. 그냥 국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하며 끓인 밥이었어요. 처음으로 느낀 엄마의 손맛 같은. 수진 씨는 그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밥 한 톨, 무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명화 할머니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없어요. 돌아가셨냐?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 고아예요. 명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수진 씨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내일부터 나와. 새벽 4시. 늦으면 안 뽑는다. 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하루 세끼 여기서 다 먹어야 해. 내가 밥 먹으라고 하면 무조건 먹어야 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야 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수진 씨는 명환의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는 그냥 사장님이셨죠. 그분이 제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도요. 명화 할머니는 엄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도 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무 다듬는 거 서툴면 혼내셨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뭘 먹냐고. 근데 혼내신 다음엔 꼭 제 손 잡고 같이 다듬어 주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정성스럽게라고 말씀하시면서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 씨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120만 원. 당시 최저시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긴.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거야. 그리고 수진아, 이거. 명화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더 건넸어요.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증금. 내 방 구하라고. 친구네 집에서 얹혀 사는 거 알아. 자존심 상하잖아. 가서 원룸 하나 구해. 사장님, 그리고 이것도. 명화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옷. 내가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길래 딸 키우고 싶었는데 아들만 둘 낳아서 아쉬웠거든. 내가 입어줘.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화 할머니가 수진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게 수진 씨가 처음으로 받은 포옹이었습니다. 2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로부터 2년 후인 2012년 명화 할머니의 둘째 아들 민수 씨와 수진 씨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수진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넌 내가 선택한 딸이야. 내가 하늘이 준 선물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015년 남편 민수 씨가 친구와 함께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은 회사였죠. 중국에서 자파를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이익도 낮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16년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연쇄 부도였어요. 민수 씨의 회사도 위기에 빠졌죠. 그때 빚이 3억 원 생겼어요. 저희 둘이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죠. 민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책도 많이 했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미안하다고 매일 울면서 사과했어요. 수진 씨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를 도우면서 동시에 다른 식당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습니다. 하루 4시간 자고 20시간 일했어요. 한 달에 제가 300만 원 벌었어요. 남편도 다시 취직해서 250만 원 벌었고요. 그렇게 3년 동안 갚았어요. 3억 원을요. 명아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진아, 이 가게 반은 내 거다. 팔아서 빚 갚아. 3억이면 이 가게 팔면 되잖아. 안 돼요, 어머니. 이 가게는 어머니 인생이잖아요. 35년 동안 지키신 거잖아요. 제가 감히 어떻게 해. 바보야. 가게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내 딸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제발 가게만은. 하지만 명아 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2017년 3월 명아 할머니는 가게 명의를 수진 씨와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반대하는 수진 씨를 강제로 끌고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선물이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넌 이 가게를 지킬 자격이 있어. 아니, 내가 없었으면 이 가게 진작 망했어.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약속해. 내가 죽어도 이 가게 지켜줄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명아 할머니가 웃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해. 이 가게 지켜준다고.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가게에서 국을 끓이다가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 달간 입원했죠. 그때 수진 씨가 혼자서 가게를 꾸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항상 시어머니 옆에서 도와만 드렸지 혼자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35년 동안 지킨 가게를 제가 한 달 만에 망칠 순 없었으니까. 수진 씨는 명아 할머니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골을 끓이고 물을 다듬고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명아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스럽게. 그런데 손님들 반응이 이상했어요. 사장님, 오늘 국밥 맛이 좀 다른데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오늘 맛이 평소랑 달라요.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다른 맛이에요. 수진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맛이 다르다니.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몰랐어요. 한 달 후 명화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가게에 와서 수진 씨가 만든 국밥을 먹어봤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명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똑같이 했는데 맛이 다르대요. 손님들이, 아니야, 넌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럼요, 이게 내 손맛이구나. 명화 할머니가 수진 씨를 안았어요. 수진아, 내 맛이야. 내 맛이 아니라 내 맛. 넌 내만의 손맛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 수진아, 잘 들어. 내가 죽으면 이 가게 부탁한다. 내 방식대로 해. 내 맛을 따라하지 말고 내 맛을 만들어. 손님들은 손맛을 먹는 거야. 레시피가 아니라. 알겠지? 네, 어머니. 하지만 수진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21년 10월, 명화 할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데 폐암이라니. 의사는 말했죠. 주방 연기를 35년간 매일 마신 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유독 가스, 연기, 미세먼지. 매일 흡입하면 폐에 무리가 갑니다. 명화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이 가게 때문에 살았으니 이 가게 때문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가게가 나를 먹여 살렸는데 가게한테 내 몸을 주는 것쯤이야. 하지만 수진 씨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아, 울지 마. 나 75년 살았어. 충분히 살았어. 내 인생 후회 없어. 싫어요. 전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어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 엄마예요. 명화 할머니가 수진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넌 내 딸이야. 내가 선택한, 하늘이 내려준 딸. 명화 할머니는 11월까지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질 때까지. 12월이 되자 더 이상 나올 수 없었어요. 12월 20일 명화 할머니가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내 노트 봤지? 레시피 노트. 네. 수진아, 잘 들어. 내 맛 잃어버리지 마라. 네, 어머니. 절대 안 잃어버릴게요. 이게 우리 가게의 전부다. 이 맛만 지키면 우리 가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어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명화 할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이다. 우리 가게 내가 지켜줄 거지? 네, 약속할게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흘 후인 12월 23일 새벽 4시 30분. 명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수진아, 고마웠어. 내가 내 딸이어서 사랑한다. 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명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하지만 명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는 내 맛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 그게 레시피를 정확히 재현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미친 듯이 똑같은 맛을 찾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보며 밤낮 없이 국밥을 끓였죠. 94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지만 절대 똑같지 않았어요. 뭔가 항상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편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찾으려던 건 맛이 아니었다는 걸, 어머니 자체였다는 걸.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 그 따뜻함, 그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맛 잃어버리지 말라는 건 레시피를 따라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음을, 손님을 생각하는 이 정성을, 사랑으로 만드는 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였어요. 수진 씨가 명화 할머니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저만의 손맛으로 이 가게를 이어가는 거. 저만의 방식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 그게 어머니를 진짜 기억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어머니의 35년과 제 앞으로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이 가게의 미래였던 거예요.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미경 씨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닦였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문 열 거예요. 내일부터 제 방식대로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요.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 정각. 명안의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94일 만이었어요. 입구에는 새로 만든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명안의 국밥 명화수진 내 국밥 할머니의 정성을 담아 며느리의 손맛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35년의 시간과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곳. 첫 손님은 단골 할아버지 세 분이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박영수 할아버지, 이동구 할아버지. 30년 넘게 이 집을 다닌 분들이었죠. 수진 씨, 문 열었네. 오늘 국밥 맛이 어떨까 정말 궁금하네. 할머니 생각나네. 명화 할매가 안 계시니까 이 골목이 텅 빈 것 같았어. 수진 씨가 웃으며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무가 큼직하게 들어있고 국물이 맑고 깊은 국밥. 할아버지들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수진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명화 할매 맛이랑은 다르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맛있네. 아주 맛있어. 명화 할매 맛과는 다르지만 수진 씨만의 맛이 있어. 그래, 맞아. 이게 더 부드럽고 깔끔한 것 같아. 젊은 사람 입맛에도 맞을 것 같고, 무가 더 아삭한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 아니, 좋아. 계속 먹고 싶은 맛이야.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아버지들, 감사합니다. 뭘 고마워해. 우리가 고맙지. 이 가게 계속해줘서 명화 할매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점심시간에 손님 23명이 왔습니다. 저녁에는 18명.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수진 씨는 행복했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했어요. 어머니가 35년 동안 모신 손님들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명안의 며느리가 다시 가게를 열었다고. 94일 동안 시어머니 맛을 찾으려고 밤낮 없이 노력했다고. 맛은 다르지만
정성은 똑같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장사였지만 국밥집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루 평균 50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에는 70명까지도 왔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손님들도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인스타에서 봤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왔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의 35년과 며느리의 새 시작. 이거 진짜 스토리가 대박이에요. 수진 씨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국밥을 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인 국물, 정갈하게 다듬은 재료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차린 상. 4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방송국 PD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희가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는데요. 사장님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어서요. 촬영 허락해 주시겠어요? 방송이요? 저는 그냥 제 일하는 건데. 아니에요. 사장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가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수진 씨는 고민 끝에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5월에 방송이 나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진짜 대단하다. 저도 시어머니 계시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명아 할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이런 며느리를 만들다니. 국밥 먹고 싶어요. 대구 너무 멀다. 그 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왔어요. 가게가 너무 바빠졌어요. 행복한 비명이었죠. 6월이 되자 수진 씨는 직원 2명을 더 뽑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거든요. 신기한 게 직원들한테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제 손맛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거든요. 가을이 왔습니다. 9월 어느 날 순떡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어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죠. 한참을 먹더니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명아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내가 이 가게를 살렸어. 내 방식으로. 할머니, 명아가 원했던 게 이거야. 누군가 이 가게를 사랑하고 이 맛을 이어가는 것. 똑같을 필요 없어. 계속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넌 해냈어. 내 방식으로 이 가게를 계속하고 있잖아.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편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뭘, 다 너 혼자 한 거야. 명아가 너를 믿은 이유를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수진 씨는 노란 공책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명아 할머니의 레시피 옆에 자신만의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국밥 만드는 법. 재료 30인분 기준. 사골 5kg 정확히 계량. 무 중간 크기 3개, 약 1.5kg. 대파 2단. 마늘 한 망 약 20쪽. 고춧가루 계량 스푼으로 3스푼. 진간장 2스푼. 국간장 2스푼. 소금 적당히 손님 입맛 보고 조절. 설탕 반 스푼. 참기름 1스푼. 만드는 방법. 1. 사골은 38시간 끓인다.
여름 36시간, 겨울 40시간. 2. 중불, 물이 줄면 뜨거운 물 추가. 3. 무는 5cm 어슷썰기, 15분 삶기. 4. 양념장은 위 비율대로. 5.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 6. 매일 새벽 4시 시작. 7. 하루도 거르지 않기. 8. 어머니가 가르쳐준 마음을 잊지 않기. 2023년이 되었습니다. 명화수진네 국밥은 이제 대구 서문시장의 명소가 되었어요. 맛집 블로그, 유튜브, SNS에서 끊임없이 소개되었죠. 평점 4.8점, 리뷰 2,300개. 하지만 수진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정성껏 국밥을 끓이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했어요. 어머니가 35년 동안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손님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도록요. 그해 12월 23일 명화 할머니의 이주기였습니다. 수진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명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니 맛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진 속 명화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명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와 자신의 레시피 노트를 나란히 놓았어요. 두 권의 노트, 두 세대의 손맛, 하지만 하나로 이어진 마음. 어머니 감사했어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가게를 믿고 맡겨주셔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제가 지킬게요. 제 방식대로,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민수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가게를 잘 운영하는 거 보시면 당신도 수고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안해. 내가 처음엔 이해 못했잖아. 내 마음을.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부부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대구 서문시장 골목에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2년 만에 첫눈이었어요. 명화수진네 국밥집 간판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만든 간판. 다음 날 아침 김미경 씨가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나중에 이 가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할 거예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글쎄요. 제게 딸이 생기면 물려줄 수도 있고, 아들이 생기면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 가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물려주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이요. 정성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나누는 마음.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것처럼요. 그게 이 가게의 본질이니까요. 김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명화 할머니에서 수진 씨로, 수진 씨에서 또 다음 사람으로. 네, 그게 진짜 손맛인 것 같아요. 레시피가 아니라 이 마음이요. 2024년, 20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명화수진네 국밥집은 영업 중입니다. 새벽 4시면 불이 켜지고 국물 끓는 냄새가 골목에 퍼져요. 수진 씨는 오늘도 국자를 들고 정성껏 국밥을 끓입니다. 명화 할머니의 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벽에는 명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예쁜 글씨로 새겨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손맛은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 되기를. 그게 이 가게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30년 단골인 김철수 할아버지가 국밥을 다 드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신기한 게 말이야. 이 국밥에서 명화 할매 냄새도 나고 수진 씨 냄새도 나네. 둘이 섞인 맛 같아.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럼 그게 참 좋더라고. 옛날 맛에 새로운 맛이 더해진 것 같아서 익숙한데 신선하고 편안한데 설레고 그게 바로 이 집만의 맛이야. 다른 할아버지가 거들었어요. 맞아. 명화 할매의 35년과 수진 씨의 정성이 만나니까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손맛이지. 그날 밤 수진 씨는 명화 할머니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어머니, 들으셨죠? 이제 제 손맛도 어머니 손맛이 됐대요. 저희 둘이 하나가 됐대요. 어머니가 35년 동안 만드신 맛과 제가 지난 4년 동안 만든 맛이 하나가 됐어요.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이 가게 지켰어요. 제 방식으로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요.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명화네 국밥집은 그렇게 명화수진네 국밥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35년과 며느리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로 이어진 곳. 손맛은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증명한 곳.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걸 보여준 곳. 오늘도 그 골목에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두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수진 씨가 가게 문을 엽니다. 명화 할머니가 평생 지켰던 시간. 이제는 수진 씨가 지키는 시간. 사골을 끓이는 냄새가 골목에 퍼집니다.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냄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수진 씨가 국자를 들고 정성껏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명화 할머니의 사진이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